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철학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은 니체 철학 시리즈의 4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부, 2부, 3부에서는 인간의 본성, 자기 사랑과 고독 그리고 복잡한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복잡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 직업적 도전, 가정 내에서의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번 4부에서는 그러한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철학은 단순히 학문적인 고찰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입니다. 철학자들의 사유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그들의 지혜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철학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행복과 관계, 죽음과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복잡한 삶 속에서 어떻게 더 단순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매일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회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자신을 향한 높은 기대감 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함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이 단순히 육체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고 그 덕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우정과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네카 또한 삶의 복잡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문제들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특히 노화와 죽음 같은 불가피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하며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삶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책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까지.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복잡함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컴의 윌리엄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을 통해 불필요한 가정을 덜어내고 문제를 단순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과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더 명료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가는 지혜는 우리가 더 명료한 선택을 하고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단순한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과 추측을 덧붙여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죠. 이때 철학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생각을 제거하고 문제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문학에서 단순한 가설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추측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단순함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가정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철학적 사고는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선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의 지혜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혼란을 겪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컴의 윌리엄이 말한 오컴의 면도날은 우리가 선택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너무 많은 가정을 하고 불필요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에 집중하고 가장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불필요한 복잡함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노화에 대해 단순한 신체적 쇠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년을 인생의 또 다른 단계로 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보부아르는 그의 저서 노년에서 노년을 단순히 신체적 쇠퇴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사회적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노년을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성장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는 우리가 노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을 잃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노화를 단순한 쇠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화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보부아르는 노화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년을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보부아르는 노화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억지로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숙함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더 깊은 성찰과 통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늙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며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노화는 우리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노화를 단순히 신체적 쇠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노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고 그 가능성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부아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노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삶의 목적에 도달한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덕을 실천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일생 동안 쌓아가는 덕과 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의 추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평온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쾌락은 단순한 욕망 충족이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통제하고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을 질적 쾌락과 양적 쾌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말하며 정신적, 도덕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해야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행복을 정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 우리는 행복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임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공리주의에서 쾌락을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양적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질적 쾌락은 정신적, 도덕적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의 이러한 견해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 쾌락에 빠져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도덕적 성취나 지적 탐구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밀은 우리가 육체적 쾌락에만 집착할 경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질적 쾌락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신적 쾌락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밀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이 말한 질적 쾌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행복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강조하며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통해 치유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철학자들은 관계 회복의 비밀을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찾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관계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가정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에서의 사랑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정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 이상의 것이며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사랑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통해 가정에서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깊은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우정, 즉 필리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애라고 보았습니다. 필리아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아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우정을 통해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리아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필리아를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우애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인생의 끝이 아닌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닌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상기시키며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매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이자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이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단순한 종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수용하고 죽음의 가능성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세네카가 강조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순간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더욱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철학자들은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꾸준히 탐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간을 진정한 기쁨과 의미로 채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이를 수용하고 현재를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전한 삶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4부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노화와 죽음 속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인생의 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죽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철학적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